건강한 TV 토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이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이 중에 두 가지가 심장, 뇌, 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차하다 쓰러지는 심뇌혈관 질환,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줄 예방의학과 전문의 오경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 심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심뇌혈관 질환은 심장이나 이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터지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넓게는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선행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까지 이제 통틀어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은 이제 심근경색증 또는 협신증 이렇게 일컫고요. 이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걸 통틀어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히면 뇌경색, 그다음에 터지면 뇌출혈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벼운 질환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사망률이 높고요. 이 발생 후에 어떤 그 후유 장애라든가 이런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고요. 일단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의 단일 질환 1, 2위고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절하고 관리하면 80%는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요. 발생 초기라도 적절히 대응하고 그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한다면은 한 80%는 또 기능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망률이 1위인 질환인데 80%까지 예방이 가능하다면 누가 예방을 안 할까요? 아니 못하는 건가? 선생님, 그러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 흡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스트레스, 비만, 뭐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다음에 신체 활동 부족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방만 잘하면 절대로 두렵지 않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오늘 토닥과 함께 하시면요 아주 든든하실 겁니다. 자,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추운 날씨에 아주 다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은 근육과 관절에 좋은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혈압은 고혈압보다 위험하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자, O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 왜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혈압이 저 우리 엄마 내려가고 내려가고 저 한 번 쓰러지면 돈 있나? 그래요? 그게 어디에 좋아요, 이 운동은? 팔도 좋고 네. 허리 아픈 데도 좋고 무릎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어요. 다 좋아요. 원래는 안 좋으셨어요? 예, 원래 안 좋아요. 지금은 어때요? 시방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좋아져서 이렇게 댕겨요. 어머니 되게 노래 같은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노래는 못 하는데 음악을 좋아해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고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상식적으로는 저혈압이 안 좋다는 소리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텔레비 앞에 나오고 싶었어요. TV
답변. 예. 좋으세요? 예. 왜 이 운동을 선택하시게 됐어요? 근육 운동이 좋고요.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좋고. 하나, 둘, 여러분 박수 주세요. 저혈압은 고혈압보다 위험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흔히들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정상 혈압 120, 80인데요. 그거보다 조금씩 높아갈 때마다 위험은 증가한다 보겠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혈압은 낮을수록 어떤 그런 그 혈액순환 장애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저혈압이 일상적이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선행 질환이 있어서 저혈압이 온다거나 출혈이 심해서 저혈압이 온다거나 저혈압이 있는데 어떤 증상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저혈압은 후천적으로 이제 후속으로 나타난 거고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일상적으로 내가 저혈압이 있다. 이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에서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금연은 아주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러세요. 금연하기는 좀 힘드니까 좀 줄이면 되질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담배는 끊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금연을 해야 되지 뭐 가면이나 절연 이렇게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담배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습니다. 말이 다양하지 실은 약 9천여 가지 유해 물질하고 70여 가지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면서 다 만날 수도 없는 것들인데요. 이 많은 물질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인체에 유해하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담배의 어떤 양리학적 특성인데요. 담배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들은 대부분 흡연량이라든가 흡연 횟수하고 크게 무관하고요. 어떤 것들은 흡연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1개 피를 피우나 20개 피를 피우나 큰 문제가 없고요. 대표적인 게 심뇌혈관 질환은 1개 피를 피우나 20개 피를 피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발생이라든가 사망에. 그래서 꼭 끊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간접흡연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 간접흡연 효과가 더 큽니다. 직접흡연보다. 그런데 간접흡연이 결국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거나 평생을 같이 하는 직장 동료라든가 뭐 친구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담배가 미세먼지보다 안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자담배도 안 좋은 거죠? 예. 이제 전자담배 말씀하셔서 그런데 전자담배는 그럼 덜 해로울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전자담배는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서울시가 가장 안 좋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가장 안 좋은 날에 그 농도보다도 적게는 4배, 많게는 50배 이상으로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미세먼지가 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민감하면서 출근 전 이제 그 직장 바로 문 앞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갑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잘못된 인식이고요. 이런 것들부터 바꿨을 때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초미세먼지를 스스로 들이마시는 꼴이니만큼 그렇죠.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함께 만나보시죠. 채식주의자는 심뇌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채식주의자는 심뇌혈관에 걸리지 않는다. 이유는요? 밭에서 푸른 농사를 질 때 네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농사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식주의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육류보다는 채식주의자들이 걸리지 않을 네. 확률이 높다. 네. 자신 있는 춤과 노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막 이렇게 흥얼거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그대는 나의 취하게 하는 사랑이었고 그대는 나를 즐겁게 하는 연인이었어. X를 선택하신 채식주의자도 심뇌혈관 질환에 걸린다. 음식에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밴드랑 요가하고는 차이가 어떤?
요가는 유연성이 있고요. 밴드는 근육량을 좀 키워준다고 해서. 자, 오, 이건 뭐 전신 운동 같은데요? 하체, 스쿼트 동작도 하면서 자, 어깨 운동도. 어머니 어깨 넓어져요. 채식주의자는 심뇌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그 육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채식은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하고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채식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무기질, 비타민, 뭐 섬유소,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은 결국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식주의자라고 했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성 단백질 이런 그 육류죠. 여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또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것과 관련된 질환이라든가 건강 장애도 일으킬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 영국에서 이제 그 어떤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했을 때 채식주의자들이 심장 질환의 예방 효과는 한 22% 뭐 이 정도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뇌출혈이나 이런 데서는 또 어떤 중요한 성분들이 그 섭취를 못함으로 인해서 약 43%가 뇌출혈은 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조금 조심해야 할 식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육류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줄이고 먹을 때는 기름진 것, 그러니까 기름기를 좀 제거하거나 요리 방법을 좀 뭐 튀기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기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쪄먹거나 찜을 좀 해먹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라는 얘기지 그걸 조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선도 좀 도움이 되겠죠? 어떤 심혈관 질환, 혈액순환을 그 원활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도 드셔야 되겠고요. 육류와 다르게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혈관에 찌든때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적극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생활 습관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 심뇌혈관 질환에 좋은 운동법에는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 가장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중요한 게 이 그 하중이 걸리질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가 있거나 좀 무릎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권장할 만하고요. 이 밖에도 이제 그 계단 오르기, 그다음에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겠고요. 맨손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집안일 많이 도와주는 것도 많아요. 신체 활동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운동해야 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따로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심장이라든가 이런 그 뇌는 급격한 환경 변화라든가 몸의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한번 하겠다. 약 안 먹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하면 끝을 보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 죽기 살기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죽죠.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요. 그 상황에서는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럼 심장 부담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선행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볍고 그 하중이 안 걸리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있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톡닥터토닥 오늘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심뇌혈관 질환은 혈압과 혈당 등의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만약을 대비해서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을 좀 알아놓는 게 좋을까요? 예, 심뇌혈관 질환은 어떤 그 마지막 상황까지 증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 기준은 거기에서부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뜻이니까요. 정상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좀 나이가 있고 내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항상 체크하고 수치를 정확히 알아놓고 변화를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법만큼 관리법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시죠. 혈압이 높았다가 낮아지면 약을 중단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네. 자, 혈압이 높았다 낮아지면 약을 중단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저는 X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방송과 어머님들을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이 약을 중단하실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력을 위주로 하는 동작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게, 근력 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밴드 운동의 장점입니다. 적은 힘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어르신들에게 잘 맞는 운동이겠네요. 자, 하나, 자, 훅 엄마, 자, 둘, 훅, 자, 셋, 자, 넷, 자, 다섯, 내리고, 자, 왼발 시작, 하나, 자, 둘, 자, 셋, 넷. 자, X를 선택하시면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 혈압이 다시 낮아져도 약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혈압이 떨어지면 너무 저혈압도 안 좋다고 하니까. 관절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보통 하세요? 20개. 예. 이 지금 하체 운동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20개 막.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어떻게 저희 바깥 분하고 같이 나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같이 나가서. 어디 지금 계세요? 딴 데 나가고 계세요? 여보 사랑해요. 혈압이 높았다가 낮아지면 약을 중단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혈압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어떤 조절이 좀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절이 된 거는 내가 다시 건강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약을 드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약을 드셨다가 중단하면요. 다시 그 혈압은 고혈압 다시 올라가고요. 오히려 풍선을 눌렀다가 뗐을 때 더 튀는 것처럼 더 올라가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라도요.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혈관이 탄력성도 잃을 거고요. 그다음에 노화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혈관으로서의 기능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때요? 약을 좀 바꾼다거나 용량을 더 늘린다거나 변화에 맞춰서 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잘 먹는 분들도 항상 의사 상담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심뇌혈관 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해야 예후가 좋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가 뇌와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이 심뇌혈관 질환은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인지해서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초기 대응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그 증상을 인지하는 율이 50% 전후로 아주 낮고요. 3시간 안에는 한 40%밖에 못 오고요. 6시간이 지났는데도 40% 이상이 그렇게 늦게 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119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9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119를 사용하는 율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기 증상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바로 119를 눌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타고 있고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를 누르고 전문 병원을 가야 이 골든타임 안에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예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골든타임 그리고 119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건강맨 원구 씨 어떠셨나요?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미세먼지보다 담배가 엄청 해롭다라는 말씀 듣고 저 끊은 지 한 5년 됐거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꼭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얍!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토닥 시청자들께 이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해주시죠. 심장과 뇌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3시간이다. 그다음에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어떤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선행 질환을 잘 관리하면 대부분 80% 이상은 예방 가능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예방의학과 오경재 선생님과 함께 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